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최후 통첩 시한이 17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동에서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초안보다 대폭 수정된 호르무즈 결의안을 현지 시각 7일 표결할 전망입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최후 통첩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후 통첩 시한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헤란 내 공항 3곳을 공습해 이란 공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헬기와 항공기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SNS를 통해 이란인들에게 현지 시각 저녁 9시까지 열차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추가 공습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섬나라 바레인을 잇는 교량이 폐쇄됐습니다. 25km에 달하는 이 교량은 바레인과 아라비아 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로 이란의 반격에 대비한 예방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을 곧 표결할 거란 전망이 나오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곧 표결에 붙일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7일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초안과 언론에 알려진 수정안보다도 더 수위를 낮춰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이 같은 문구에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레인은 해협을 폐쇄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춰 결의안을 수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러시아 측에 결의안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채택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안보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 CNBC 방송은 시장 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 리포트를 인용해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하루 약 15척 수준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트리니는 하루 4-5척의 유조선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완전히 끈 채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선박 이동량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고 최근 며칠 새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4에서 6주 안에 전쟁 이전의 50% 수준까지 운항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리포트 작성을 위해 이 오만의 애널리스트를 파견해 어부와 밀수업자 그리고 지역 관리들을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보도한 CNBC는 애널리스트 한 명의 한 차례 현장 방문과 교차 검증이 어려운 인터뷰 증언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오늘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의 일인데요. 정부는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더 오를 전망입니다.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크게 오른 거죠? 네,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파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1.5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11원이 한 번에 오른 셈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이렇게 2,000원을 넘긴 것은 2022년 7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전쟁이 원인이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시기였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 역시 오늘 정오 기준으로 13원이나 껑충 뛰어서 1981원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평균을 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둘 다 어제보다 8원씩 올라 1966원, 1958원이 됐습니다. 네, 휘발유값 2,000원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요. 서울 지역 운전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곳은 알뜰 주유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라서 미리 주유를 해두려는 차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다만 2,000원을 넘긴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차를 몰고 나오기 두렵다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한 1,800원까지는 좀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는데 쭉 2,000원 넘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서울 시내에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주유소가 곳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이렇게 2,000원을 돌파한 건 정부가 정유사의 기름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 2차 고시를 시행한 지 12일 만의 일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번 달 대체원유 5천만 배럴을 확보했고 다음 달도 계약 기준으로 6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도 휘발유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최고가 시행 이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상승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모레 고시할 예정인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전쟁 추경안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오찬회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양당 지도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 손을 가져다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격 회담에선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둘러싼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국민 70%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거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큰 고통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쟁 추경안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과 화물차, 택배 종사자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두곤 공소를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며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 지원은 맞지 않는다고 당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범죄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당 대표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재원의 한계로 국민 30%가 지원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을 보전하는 거라며 정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 자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주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장 대표 발언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국인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고 국회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찬에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중동 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유관부서 비서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 일상의 필수적인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오늘 출국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원유와 나프타 등 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UAE로부터 최우선으로 공급받기로 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 중동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진 대체 공급선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에 대해선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해협 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1차 전쟁 추경안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는데요. 1차 추경이 직간접 충격을 모두 상정에 편성됐다면서 이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고 2차 추경은 매우 앞선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는데도 미국이 이란 타격을 강행한다면 세계 패권 지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과 달러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며 미국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협상안이 오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입장과 목표는 너무 달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미국의 공격이 가져올 후폭풍입니다. So there will be some exchange of messages through the mediators, but getting to any kind of ceasefire or a sustainable peace agreement is now really in the distant future. 문제는 단순히 유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금융 질서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국제 원유 시장을 지배해온 달러 결제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가 폭등과 공급망 불안에 직면한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은 생존을 위해 위안화 결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산유국들은 자산 보호를 위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탈달러화라는 선택지로 내몰립니다. Oil prices to go up with no end in sight, frankly. And this can persist fo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Iran can very cheaply threaten the straits. 이 틈을 타 반미 연대 결속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금을 쥐게 된 러시아는 이란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며 중동의 새로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블록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신냉전적 지정학을 고착화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 일본도 외교의 위험을 절감하며 중동 국가와의 독자적인 채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동맹의 결속보다 생존이 우선인 전략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셈입니다. 甚至越来越多分析师认为，这场冲突是美国霸权终结的新起点，它的战略信誉、它的安全的保护能力都会衰退。那么这个时候呢，各个国家的这个安全自主权的意识就会进一步上升。 결국 이번 타격은 미국이 스스로 공들여 쌓아온 국제적 신용과 달러 패권의 기초를 타격하는 지정학적 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력에 의한 질서 회복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이 될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최후 통첩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전장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심리적 빗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의 이란 본토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화약고로 변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기뢰 6천 발과 자살 드론이 해협 곳곳에 깔리는 이른바 자살적 봉쇄가 현실화됩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히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봉쇄보다 더 무서운 건 시장의 공포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 척의 배라도 기뢰에 접촉되는 순간 전 세계 해운 보험사들은 이 지역의 보험 인수를 즉각 거부하게 됩니다. 해협이 물리적으로 뚫려 있어도 보험 없는 유조선은 움직일 수 없는 기능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And then it comes down to decisions of a couple of dozen people in the shipping industry, in the insurance industry rather, as to whether they believe it is safe enough for them to give reasonable rates. 이른바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력망의 최후 보루인 LNG 발전소가 멈춰서면서 국가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파고는 미국 경제마저 위협할 수준이라는 경고가 잇따릅니다.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나고 포성이 울리는 순간 호르무즈는 더 이상 단순한 바닷길이 아닌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대한 덫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